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할 텐데, 네. 이 모양가 특이한 모양이 나오긴 했네요. 이게 보니까 이 선생님이. 네. 근데 이 바둑에도 이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김성 쌤이 감탄을 하신 거는 감탄하실 만하긴 한데, 네, 아주 묘한 모양이에요. 저도 수없이 이게 지켜보고 있긴 한데, 이 프로들 바둑보다 흥미로운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보신 게 요거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흙이 이렇게 한 집은 나 있고, 여기서 이제 일단 막혔는데, 이제 저게 이제 살았냐 죽었냐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이 흙이 이제 살아나는데요. 여기서 한 집밖에 안 나서 이제 다 잡으셨다, 잡아먹었다, 이제 오랜만에 고기 좀 뜯어 먹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덩치가 이건 잘라서 그런데 좀 크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살아나죠.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이제 바둑두실 때 우리가 이 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아마 뭐 대충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젖혀 이으셨던 모양일 것 같은데, 항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한 집이 꼭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풀어보시면은 이게 아주 묘하네요. 여기 콕 집으셨어요. 한 집 나 있으니까 뭐 이제 넣을 때 뭐 이제 맞게 되면은 집을 없애러 갈 때 흙이 이제 백이 다 자충이 되죠. 단수 치고 이으면은 네, 이렇게 먹여쳐서 네, 여기 자충이 돼갖고 이제 한 집이 나네요. 이제 요것만 보면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근데 이게 한 집이 우리 바둑 격언 중에 한 집이 있는 돌은 잡으러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시면 첫 번째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잖아요. 들여다보고 이으셔야 되죠. 그럼 한 집이 나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한 집이 나죠. 그래서 제가 공격하실 때는 빨리 들여다봐라 이제 그 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한 집이 100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한 집이 또 난다 이거죠. 결국은 또 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래로 붙이는 게 그런 묘수인데, 안쪽으로 두시면은 끊어서 한 점을 잡을 때 끊어서 이제 요게 잡히니까 한 집이 나죠.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뒤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콕 집으면은 결국 양단수니까 이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호구 치시면은 이게 사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인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실제로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두셨고, 자, 한 집이 나셨어요. 난 건 좋은데 이제 흙이 좀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작 어려운 거는 잘하시고 쉬운 거는 또 틀리시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흙 잡으신 선생님이 이제 미련이 남아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두신 거예요. 한 집 내면은 끝나는데, 그래서 한 집 더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두셔요. 이건 또 이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흙잡이 선생님이 이거를 없애러 갔어요, 집을. 백이 요거를 밀고 요거 이제 막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시는 게? 네. 이렇게 두면 사야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또 강의했을 때 돌이 이렇게 붙으면은 내려서는 게 이게 사임의 또 급소 중에 하나라고 그 말을 했었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이게 죽었어요. 네, 이젠 죽어요. 그래서 여기 급소를 얻어맞고 여기 이제 급소 잘 두니까 여기서 이제 요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요 내려선 소리 많이들 아셔갖고 이걸로 이제 죽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 바둑에도 이제 느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다 누구나 많이 쓰는 이게 좁은 데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한탕 해먹는 거, 그렇게 이제 바둑을 두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내가 상대에게 갇혀요. 일단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은 돌이 안 잡혀야 됩니다. 일단 안 잡히는 건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이건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냐면은 돌이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 있는 국리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이제 막 상대 모양 좁은 데로 파고들다가 딱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면 일단 생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살았다가 싹 막히니까 계속 불리하신 거죠. 2단계가 어쨌든 간에 내가 약한 돌은 생길 수 있지만 갇히면 안 된다. 쫙쫙 빠져나가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3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돌을 잡으시잖아요. 돌을 잡을 때 막 그냥 온 동네 끈타가 얼떨결에 잡으시거든요. 원래 그건 잡는 건 좀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돌을 둘러싸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좁은 데 파고들어서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체중들 마지막 단계가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사활로 잡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다 보면은 상대가 사활에 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걸쳐지는데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돌이 갇혔다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대본 것 중에 선생님들 두신 게 한 판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요거 응용을 할 수 있는 프로들의 시합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프로들의 시합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중국식은 이제 많이들 쓰시죠. 요거하고 이제 뭐 높게 두는 거. 근데 요게 이제 많이들 이제 두시는데 이제 붙이는 깨는 알파고 수법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잃었어요. 근데 중국식 포석이 가장 오래된 포석입니다. 얘가 생일이 한 60년쯤 돼요. 그러니까 60년대 중후반에 중국의 기사들이 그때는 일본이 최고니까 일본하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생애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 교류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얼마나 이제 당연히 이기려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실력차가 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하자라고 한 게 요 포석이에요. 요 포석인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승리를 중국이 일본을 처음 꺾은 게 바둑이라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요. 그래서 이걸 중국 기사들이 그때 우르르 들고 나와서 한 20명인가가 되는데 20명이 똑같은 이 포석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연구,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장점이라 장점이고 단점이었는데 똑같이 이것만 써대. 근데 이제 그걸 써댔더니 일본 기사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후지사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기성전 6년 동안에 6년 때 이제 4천만 엔인데요. 10배를 치면 이제 4억 엔 아닙니까? 6년 동안에 이제 24억 엔을 벌어들입니다. 이 포석에서 24억을 벌어다 주니까 나머지 사람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도부터 이제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 프로바둑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이 포석이에요. 이 포석으로 다들 두둑히 챙겼죠.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알파고 수법 요 붙이는 걸로 이제 어쨌든 수법이 좀 흐물흐물해졌어요. 이게 참고로 중국식 포석으로 또 아까 후지사 구단이나 분이 한 24억 벌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또 한 10억 버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걸로 한 10억 버신 분이 유서우님이세요. 이렇게 은근히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딱 요거를 쓰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알파고 나오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써도 흙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나오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멀리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은 분은 다 봤는데 유창현 사원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거의 쳐오면 또 갈라서 이렇게 이제
잘라서 공격 가니까 이걸로 이제 한 2, 3억 해 드시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두셔. 이렇게 두고 날일자 받고 이제 도망을 갔더니 변을 싹 차지하니까 얘가 이제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걸로 다 5억 드시고. 네. 5억 드시고. 이창호 사범이나 이쪽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갖고 이창호 사범이 어떤 수를 들고 나왔냐? 여기서 이제 일로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창호 사범이 이걸 깼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젖히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돼도 유서님이 딱 세력 펼치고 공격 대상 떠버리니까 상대가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한 2, 3억도 해드시고, 그래서 10억 정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근데 알파가 어떻게 없애나 봤더니, 이게 이창호 사범이 거의 다 간 거죠. 이걸 하고 붙이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창호 사범은 이렇게 뒀는데, 알파고가 이걸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쓴 사람이 없는데, 중국 애들도 웃긴 게 중국식 포석이라는 게 본인들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둑도 자기네들 나라에서 만든 거를 어떻게든 쓰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최근에 들고 나온 게 뭐냐, 이걸 좁혀요. 이게 좁히죠. 이게 중국식입니다. 좁힌다 그래갖고 한 칸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몽골식이라고 합니다. 중국 옆에 있잖아요. 몽골식이라고 지네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알파고는 이제 일단 예전에도 빨리 안 들어가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표준으로 말씀드린 게 변으로 벌리는 거잖아요. 점에 벌리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요 바둑에서도 이제 흙을 잡은 친구가 이제 우이밍이라고 중국에서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여자 프로 기사인데, 요거 이제 좁혀요, 이렇게. 심지어 하나 더 좁혀요. 이 좁히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붙이지 말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정통적으로 이제 중국식을 피하면은 붙이고, 자, 이쪽으로 젖히면 어느 쪽으로 젖히나요? 네. 반대로 젖혀서 단수 보통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이쪽에 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늘고, 막을 때, 두 칸을 벌리게 되면은, 어쨌든 삶의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못 벌리게 좁히는 거고, 이쪽으로도 못 오게 좁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기사들이 요즘 신진서와 최정을 만나면은 요 포석을 맨날 써요. 약간 걔들도 좀 약간, 그냥, 근데 좀 제가 보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둬도 지금 할까 말까 한 판에 자기만의 그거를 고집한다는 거는 이제 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게 변형 중국시라고 뭐 나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기사들이 쫙 밀고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두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최정 프로하고 이건 우이밍 프로가 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벌렸습니다. 중국 애들은 과거에 자기네 썼던 거를 들고 나오는데, 이 최종 바둑을 보면, 최근에 보면은, 원래 이거는 예전에 수없이 두셨고, 여러분들 두시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 바둑에서는 이제 뭐 다르게 두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복고풍으로 다시 끌고 와요. 이 최정 프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이 이렇게 우리가 점에 벌렸는데, 여기 들어가는 프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돌려봤거든요. 왜 안 들어가나? 근데 이게 맞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붙입니다. 그러면 늘죠? 일단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어요. 일단 머리는 때려야 되고요. 일단 젖히고, 자, 일단 느는 것까지는 그냥 똑같은데, 자, 여기 치받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꽉 막으라고 했죠? 그냥 꽉 막으면 여기서 어떻게 두시나요? 네,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네, 콕 붙여갖고 이제 넘어가죠. 네. 여기 딱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셔요, 여기. 모르시면 이렇게 두셔갖고, 요거는 나쁜 건데,
이거 제가 또 이게 영업 비밀을 또 다 뺏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고가 이게 늘더라고요. 느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만치가 않대요. 이게. 근데 프로 바둑에서는 하여튼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와 끊는 싸움이 원체 어려워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한 3분.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에 조금이라도 넣으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